뭐의 차이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냐? 자, 속력차는 매질이 있다 없다도 구분이 되지만, 매질이 있다 없다도 구분이 되지만, 우리는 매질이 많다 적다를 이렇게 표현하지. 봐봐라, 속력차라고 했는데 우리는 음파, 수면파, 이런 파가 있고 빛이라는 전자기파가 있어. 이 두 개의 파를 속도가 빠르고 느린 구분해보자. 빠르다는 음파나 수면파는 밀할 때 빨라, 소할 때 빨라. 그건 알아? 민지 알아 이거? 응? 진짜 알아? 그러면 이해할 땐 느리겠네? 반대로 빛은 이것만 알고 있으면 이쪽 장을 되게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 알겠어? 자, 봐봐. 아휴. 소리가 녹음 안 되는 게 두려워서. 속력차라는 건 동일한 매질에선 나오지 않아. 하지만 뭐 밀한 정도가 다르다든가 지금처럼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고, 온도가 다를 때 밀하고 소함이 달라지겠지. 속도가 차이가 나겠고, 일으킬 때 굴절이 나타나는 거야. 아니, 그치? 그때 이거 기억해봐. 입사각이 됐던 굴절각이 됐던 각도가 크면 무엇이 빠르다? 속력이 빠르다. 기억나? 기억나? 속력이 빨라. 속력은 뭐 곱하기 뭐지? 파장 곱하기 뭐였어? 진동수였는데 이 아이는 파원에서 결정이 되고 절대 안 변해. 알았지? 그럼 속력이 빠르다는 거 뭐가 길다는 얘기가 된다고? 파장이 길다는 뜻이 돼. 자, 이때 굴절률은 어떻게 되냐고. 우리가 이게 배운 게 마지막이지. 이 굴절률을 보통 절대 굴절률을 하거든. 굴절률이 크다 작다, 이건 작어. 반대야. 왜 그런가 봐. 이 절대 굴절률의 측정은 이렇게 하는 거거든. 지난 시간 한 거 복습해 주는 거야. 네 안 들어서. 자, 공기 중에서 이렇게 우리가 투과를 한단 말이야, 빛을. 자, 여기 무슨 각이야? 입사각이 되겠지. 이건 빛이야. 알았지? 자, 여기서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우유다 이렇게 보는 거야. 당연히 우유의 속도가 느리겠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상대 굴절률이라 하는 거, 공기에서 어디로 들어갈 때 이게 물이면 공기에 대한 물의 굴절률, 이게 우유면 우유에 대한 공기에 대한 우유의 굴절률이 되겠지? 이 값을 그릴 때 이렇게 구한다. 스네리 법칙은. 이게 무슨 각이야? 굴절각이지? 사인 굴절각분의 사인 입사각으로 나눈다. 1보다 크냐 작냐 이거? 얘들 둘, 물하고 우유. 1보다 크다 작다? 크다 작다만 봐. 정확한 값은 모르잖아. 사인 값은 각도가 크면 사인 90도는 몇이야? 0도는. 그럼 각도가 클수록 값이 커 작어? 그럼 이거 작은 거 보니 큰 건데 이게 1보다 작니? 아, 이 나쁜 사람아.
촌동네 서울을 갔다 왔대요. 아유, 그러니까 자꾸 머리가 촌스러워졌지. 큰일 났네. 머리 생각하는 게 촌스러워졌어요. 예, 그랬지?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놓을 수도 있지. 이걸로 놓을 수 있잖아. 물론 이 속력은 공기 중의 속력이겠지. 여기는 물이나 우유가 되겠고. 1보다 크냐 작냐? 커야겠지. 이거에 의하면. 그러면 물하고 우유 중에 누가 굴절률이 크겠냐? 분자야 똑같을 거 아니야. 다 공기니까. 물하고 우유 중에 누가 굴절률이 크겠니? 그렇지. 큰일 나. 우유가 더 크겠지. 그래서 속력이 빠른 게 물 아니냐. 굴절률이 작다고. 이해 갔어?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게 뭐냐면 얘 배웠어. 기억나지?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 그랬지? 학생 하나가 빠졌는데 빠진 친구가 왔을 거 아니야? 긴장하겠지. 지난 시간에 안 배웠으니까. 뭘 질문했는데 같이 몰라. 자, 전반사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는 빛이 모두 반사되어 나오는 현상을 말해. 지금 이것도 실제로는 이렇게 되거든. 일부는 들어가지만 일부는 이렇게 반사돼서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알았어? 우리는 굴절만 보는 거지. 근데 이 전반사는 입사한 모든 파동이 반사돼서 나오는 걸 말해. 그렇다면 과연 어디에서 어디로 입사를 할 때 우리가 전반사는 지금 예를 드는 게 빛이거든. 자네가 보기에 지금 이 상태에서 빛의 이동 경로 보이지? 이 상태에서 이 각도를 늘리면 이 굴절각도 커지겠지. 이건 안 변하니까. 그럼 얘는 각도를 늘면 얘가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이 상태에서는 안 일어나겠지. 그럼 어디에서 어디로 빛을 통과시키면 전반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겠어? 물에서 공기나 우유에서 공기 쪽으로 빛을 쏘면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어. 알았어? 왜? 반대로 우유나 물에서 빛이 입사가 되면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클 거니까. 그치? 그럼 각도를 계속 키우면 굴절각이 90도일 때가 있겠지. 그 각을 임계각이라고 그래. 그 임계각 이상의 빛을 쏘면 얘는 전반사를 하게 돼. 스넬의 법칙에 의해서. 알겠어? 전반사에서 잘 봐야 돼. 전반사는 조건이 있어. 2개. 빛이기 때문에 밀에서 어디로 가야 된다? 소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속력이 어디에서? 느리다에서 어디로? 빠르다로 빛이 이동을 해야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야. 알았니? 자, 매질, 물, 여기를 공기라고 했을 때 법선을 그었게 되면 입사각이 딱 때리면 굴절각이 딱 나타나겠지. 이렇게. 그런데 어느 정도의 빛을 쏘면 이런 각이 나올 수 있어. 이렇게 된 각이. 굴절각이 몇 도? 90도인. 알았니? 얘를 스넬의 법칙으로 쓰면 어떻게 되겠냐? 분모가 A가 되겠지. 굴절각이 분모가. 저기서는 이게 되겠지만 위에서 아래로 내려 꽂으니까 밑에가 분모가 되면 얘는 통과하는 쪽이 굴절되는 쪽이 여기잖아.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야. 사인. 자, 이게 몇 도라고? 90도. 얼마지? 1이잖아. 얘를 뭐라고 넣냐? 세타로 넣는 거지. 이 세타가 임계각이 되는 거야. 알겠어? 이거의 이상의 값으로 쏘는 거야. 이상의 각으로. 근데 이게 뭐니? 굴절률이잖아.
그지? 이건 계속 똑같아지는 거 아니야, 애들은 다. 어떤 상태에서. 그럼 임계각이라는 건 뭐냐? 이 각도 이상. 그러니까 입사각이 적어도 무슨 각? 임계각 이상의 각이 되었을 때 얘들은 전반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야. 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쐈어, 이렇게. 그럼 얘한테는 각이 이거지. 그럼 얘가 이게 된다는 거야. 굴절각이. 이해 갔어?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이걸 외워야 돼. 거기 있잖아. 그게 전반사잖아, 지금. 그치? 응? 넘겨봐. 전. 어선하다. 찾았어? 여기. 이 두 개를 딱 써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걸로 우리가 옛날에 이제 광통신도 배웠단 말이야. 광통신은 이렇게 속유리가 있고 권유리가 있는 이러한 광섬유로 이루어져 있는 이 섬유를 통해 이동하는 빛의 속도를 이용한 통신을 말하는데, 이 속유리가 바로 미리야. 이 겉유리가 소고. 그러니까 빛이 속유리를 통해서 임계각 이상의 빛을 쏘여주면 이렇게 전반사를 해서 진행한다는 얘기야. 알겠지? 이거 꼭 강의 통해서 봐라. 알았냐? 이게 지난 시간에 한 거다. 여기까지가 기억났지? 오늘은 전자기파. 자, 찌그러지고 난리 났네. 어이쿠. 페이지 244쪽. 전자기파에 대해서 자, 전자기파는 일종의 전기장, 자기장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야. 알겠냐? 시간에 따라 변하면서 공간으로 퍼지는 파동이라고 그래. 전기장, 자기장의 세기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 전기장과 자기장은 우리가 배웠잖아, 앞에서. 그래서 전자기파라고 그래. 알겠냐? 시간에 따라 퍼져나가는 파동이라고 그러는데, 얘들은 전기장과 자기장이 90도를 이루어. 람다 곱하기 진동수로. 이것을 가끔 이렇게 뉴라는 표현을 써서 빛의 진동수로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전자기파에, 모든 전자기파 속력은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착각을 많이 한단 말이지. 가광선도 전자기파죠. 맞지? 보라색이 빨라요? 빨간색이 빨라요? 다 같이 읽어봐요. 뭐든 이렇게 썼죠. 누가 빨라요? 실수만 하지 마요. 똑같겠죠?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건 에너지적인 표현인데요. 에너지는 진폭과 진동수의 제곱의 비례하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에너지는 진동수가 클수록 세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에너지는. 알겠습니까? 에너지가 세다. 크다라고. 크다. 양이니까 얘는 벡터가 아니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면 가시광선에서 보라색이 있고요. 빨간색이 있는데 자, 누가 에너지가 클 것 같아요? 일단 파장을 비교해 보잖아요. 보라색의 파장이 있을 거고 빨간색의 파장이 있을 건데 알았니? 파장은 얘가 짧아요. 얘가 약 410 나노미터 정도 되고요. 656 나노미터 정도 된다면 얘가 크구나. 맞죠? 그럼 진동수는 어떨까요? 진동수는 얘가 커야 되겠죠? 왜? 두 값이 어때야 되니까? 둘의 곱이 똑같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정말 알아둘 게 이런 거죠. 우리가 보라색 빛의 속력과 빨간색 빛의 속력은 서로 같다는 걸 명심하시라. 다만 파장은 빨간색이 길다. 그래서 진동수가 작다. 에너지가 약하다. 이해 갔어요? 결국은 에너지적으로 본다면 보라색이 빨간색보다 크다. 고로 보라색 옆에 있는 자외선이 빨간색 옆에 있는 적외선보다 세다.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결론도 낼 수 있겠다. 봐라. 우리가 전자기파는 파장이 짧으면 진동수가 어떠? 크죠? 에너지도 크죠? 이 정도의 정의를 낼 수 있겠죠. 모든 전자기파의 속력은 똑같습니다. 명심하세요. 이거는 음파도 똑같아요. 자네는 남성이죠. 자네는 여성이고요. 누가 빠를 것 같아요? 남성이 빨라요? 여성이 빨라요? 미친 짓거리죠. 같은 음파인데 누가 빠르고 느린 게 어디 있습니까? 똑같죠? 지금 여기서 한번 당하다니 또 당하는 거예요? 당하지 마시라고. 다만 여성과 남성 중에 누가 음이 높아요? 여성이 음이 높으면 진동수가 큰 거죠. 알았어요? 그렇다면 누가 파장이 짧을 것 같아요? 여자가 짧지요. 진동수가 클 거니까 둘이 곱은 똑같아야 되니까. 참고. 이 인간들 아주. 음파 속력 어떻게 된다고요? 파장 곱하기 뭐로? 됐죠? 여기서 남자의 파장과 여자의 파장을 보면 얘가 깁니다. 남자의 진동수와 여자의 진동수를 보면 이 진동수라는 게 소리, 음이에요, 음. 소리 높이. 알겠죠? 그럼 당연히 얘가 크죠. 음이 높잖아요. 3옥타브 높잖아요. 거의 3옥타브. 알겠어? 3옥타브 높다? 3음계 높나? 3옥타브. 그러면 이들의 곱으로 나타내는 남자의 속도와 여자의 속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같다는 걸 명심하라고. 공기 중에서 초당 340m로 똑같아. 소리는 이 소리든 이 소리든 이 소리든 똑같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이 소리도 똑같고요. 이해 갔어요? 여기도 들어오는 함정이 여기에 있어요. 명심하십시오. 자, 전자기파 종류 한번 보세요. 그림에. 전자기파 종류를 보시면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세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고 왼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요. 파장이 길게 되면 진동수는 작을 거고요. 파장이 짧게 되면 진동수는 어떻게 되겠죠? 크겠죠. 그래서 이 중심 부분에 가시광선이 있어요. 여기에 뭐 우리가 보통 빨주노초 파남보는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럼 이쪽에 무슨 선이 존재하고 적외선이 존재하고 이쪽엔 자외선이 존재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X선이나 감마선 같은 것들이 왼쪽에 있어요. 알았습니까? X선은 자외선 범위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알겠어요? 감마선은 그보다 더 밑에고요. 적외선 쪽으로는요, 전파가 있고 라디오파가 있고. 알았어요? 이해 갑니까? 대표적인 건 알아두라고요. 그래서 요 정도에 누가 있다? 요 정도에 거기에 보세요. 누구 있어요? 마이크로파가 있죠. 이 정도에. 맞죠? 그럼 마이크로파하고 요 겹쳐지는 게 무슨 파가 있어요? 라디오파가 있고. 이런 것들이 전파예요. 다. 통신에 이용되는 거죠. 알겠니? 이쪽에 무슨 선이 있고요? X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포함된 이게 무슨 선? 감마선. 감마선 같은 것들이 뭡니까? 방사선이죠. 이쪽으로 갈수록 초단파. 이렇게 얘기하죠. 초단파. 얘는 장파라고. 장파.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게 전자기파의 종류입니다. 자, 이용을 한번 볼까요? 거기 이용은 시험 문제 하나 나오거든요. 뭐 가시광선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지.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이용되잖아요. 그죠? 눈으로 볼 때 이용되고 특징을 보면이라고 했는데 색깔을 구분할 수 있다. 이게 끝이야. 색깔을 구분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용해 보면 뭐 광학기구. 그래서 광학기구라는 건 뭘 말하죠? 카메라 같은 걸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자외선으로는 살균 기능이 있다. 이건 알고 있죠, 여러분? 그지? 자외선 소독기도 하니까. 살균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자외선으로 화학작용이 강하다라고 하는 건요, 화학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외선 자체가. 그리고 물체 속에 포함된 형광 물질의 자외선을 흡수시키면 가시광선을 방출하는 형광작용을 하는다. 이거는 여러분도 보통 형광등 원리 있죠? 그리고 위조지폐 감별 이럴 때 쓰는 게 자외선으로 이용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뭐 햇빛에 포함된 자외선이 피부를 그을리게 하고 인체 내부에서 비타민 D를 만들어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선탠도 가능하게 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의료기구 소독기니 손소독기니 이거 말고도 여러분 물을 소독할 때도 자외선을 씁니다. 물론 1m 정도? 이 정도 이상, 그 정도밖에 소독을 못하지만 깊숙이는 소독 못해요. 애들이 침투를 깊숙이 못하니까. 적외선 는 열선이라고 부르는 게 다 얘입니다. 목욕탕에 있는 애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한의원 가봤죠? 물리치료 받아봤죠? 그게 다 적외선이에요. 열을 쏘는 과정. 알았지? 그리고 뭐 발열체는 다 적외선을 이용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적외선을 이용해서 온도 측정이 가능하고 야간에도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데 군사용 무기에 많이 쓰이죠. 적외선 카메라. 그죠? 그 옆은 막 심장 쪽이 빨갛고 그 다음에 노랗고 좀 온도가 떨어지는 게 파랗게 보이고 이런 거 보이는 거예요. 영화에서도 본 적 있죠. 그리고 막 그 어두운데 여기다 이렇게 뭐 차고 막 뛰어들어와서 막 군사작전하고 오는 사람들 봤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불만 한번 땅 키면 끝장나요. 한 15초 정도는 못 봐요. 이걸 쓰고 있는데 갑자기 센 빛이 들어오면 난리 납니다. 됐어요? 이렇게 전자기파에 대한 요령인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모든 전자기파는 속력이 똑같다는 거 명심하라고. 알겠어요? 속력이 똑같고
다만 에너지는 진동수 값과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진동수가 크면 에너지도 크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당연히 진동수가 크려면 파장은 어때야 되겠어요? 짧아야 되겠지? 그런 것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넘기세요. X선. X선은 투과성이 좋기 때문에 인체를 촬영하는 데 많이 쓰이겠죠. 뼈 이상이나 이런 것들을 살필 때 요것이 이제 의료에 사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만 이 X선은 에너지가 세기 때문에 세포 분열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이상 분열이 일어나면 우리 몸하고 전혀 상관없는 돌연변이가 나기 때문에 암 유발에 굉장히 큰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X선은 자주 쏘이지 않는 거. 감마선. 파장이 가장 짧은 전자기파라고 했는데 그럼 에너지가 어떻겠습니까? 가장 세겠죠. 그래서 거기 전자기파 중에서 진동수가 가장 크다. 또한 에너지도 가장 크다. 투과력이 매우 강하고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방사선 치료할 때 감마선을 사용하는 겁니다. 정상적 피부 조직도 해칠 수 있고, 그리고 계속 오래 방사선의 적정량을 이상을 쏘게 되면 우리가 뭐도 일어날 수 있다? 암도 유발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항암 치료를 할 때 방사선을 많이 쏘이면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다음에 뭐 전파는 보통 통신 쪽에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마이크로파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마이크로파의 대표적인 게 전자레인지예요. 전자레인지는 물을 이용한 물의 진동수에 맞춰서 얘를 흔들어 놓기 때문에 열을 내게 하거든요. 알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마이크로판이, 그 다음에 라디오판이, 그거는 적외선보다는 파장이 길다. 이렇게 좀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거기 파장, 뭐 휴대전화, 무선랜, 레이더, 속도 측정기는 경찰들이 들고 있는 스피드건이 있죠. 그걸 말해요. 삥 쏘는 거. 맞고 튀어나와서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구를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마이크로파. 그 다음에 라디오파라고 한다면 이거보다 더 길거든요. 더 긴 파라, 이거는 라디오나 텔레비전 같은 걸 전달하는데, 근데 이게 왜 영상파, 영상을 이용하고 우리에게 전파를 이용한 통신 쪽에 이용하느냐? 파장이 길면 뒤에서 배우겠지만 회절을 잘해요. 회절이라는 건 멀리 퍼져나가는 걸 말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보이진 않지만 소리가 들리죠. 어떤 틈새로, 문 틈새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 이런 틈새로 빠져나오는 현상이 회절이라고 하는데, 파장이 길면 회절이 잘 됩니다. 질문. 남자하고 여자 중에 회절이 더 잘 되는 건 누굴까? 남자가 되겠죠. 진동수가 작으니까. 그쵸? 어떤 친구는 대답도 않고 자고 있어요. 그냥 계속. 이거 변명하고 있네요. 지금 그 친구는 사람이었던 거였어요. 사람이 아닌 줄 알았어요. 저번 시간에 욕 먹었거든요. 영상 보면 알지만 한 몇 초를 욕 태비기를 먹어요. 물론 제가 편집했죠. 욕을 했기 때문에. 너가 없으니까 욕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근데 오늘도 여지 없어요. 팔짱 끼고 자고 있어요. 메아리 알죠? 메아리. 메아리가 회절이에요. 물론 맞고 튀어나오니까 반사도 있겠지만. 그럼 여자가 목소리가 메아리가 잘 일어날까요? 남자가 잘 일어날까요? 남자가 더 잘 일어나겠죠.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 배우지만 또 남자고등학교 비 오는 날 교문 앞에 가면 소리 들려요. 이제 요거는 안 들려요. 물론 요거는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난리 나죠. 까르르 소리 나고. 근데 남학생들은 현관에 들어가서 교실문을 열어도 여기 뭐야? 아니지. 이러고 있어요. 목소리가 계속 전달이 됐죠. 됐어요? 다만 파장이 길다 짧다로 우리가 지금 이걸 갖고 측정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명심해야 될 게 있어. 전자기파는 모두 속력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함정으로 잘 나옵니다. 자, 오른쪽 문제를 한번 보자. 전자기파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찾는 거야. 전자기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으로 전파된다. 맞습니다.
전자기파는 횡파입니다. 횡파. 2번은 틀렸고요. 전자기파는 매질이 없어도 진행하는 파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소할수록 빠르다고 했죠. 진공에서 전자기파의 속력은 전자기파의 파장과 진동수에 따라 다르다. 누가 그랬어요? 똑같다고 했죠. 얘들 속력은 똑같다. 명심하십시오. 누군데 자꾸 그렇게 문자를 하고 있어. 누구야? 학원? 왜? 응? 단톡방? 근데 왜? 무슨 과목? 어디인데 수학학원이? 아이씨, 결론은 내 집을 모르잖아 우리가. 서울 아니야? 또 집이 서울? 촌동네? 에이, 다신 가지 마. 유튜브도 안 잡히는 그런. 자, 2번 전자기파의 스펙트럼입니다. 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 X선, 감마선, 마이크로파, 라디오파를 진동수가 큰 거부터, 그럼 뭐 찾으라는 거야? 에너지가 큰 거부터. 그럼 왼쪽부터 쭉 적으면 돼. 감마, X, 자외, 가시, 적외, 마이크로, 라디오파. 이해 갔어요? 진동수가 큰 쪽이 에너지가 큽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사람이 맨눈으로 감시할 수 있는 전자기파의 종류는 가시광선이 되겠죠, 이건. 이쪽에는 한 문제 나온다니까, 그래서. 내신에서도. 네 번째, 적외선과 자외선에 대한 설명. 적외선은 햇빛의 스펙트럼에서 보라색 바깥쪽이 아니라 빨간색 바깥쪽이죠. X입니다. 2번, 적외선이 물체에서 나오는 것을 이용해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적외선 카메라요. 알았지? 찍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에서 찍은 지구는 무슨 카메라일까요? 화면 밖으로 빠져나왔죠? 왜? 때리려고. 민정이 못 때리죠. 왜? 안 배웠으니까. 조금 배웠거든요. 적외선 지랄을 하지. 가만히 있어서. 근데 쟤를 때리려면 가로질러 가야 되기 때문에 화면에 나와요. 안 돼. 그래서 제가 포복해서 갈 수도 없고. 적외선 카메라를 찍어요. 지구 복사가 적외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햇빛 딱 찌면 햇빛이 반사하는 빛을 통해서도 찍을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적외선 카메라로 찍습니다. 아휴. 세 번째, 자외선은 열의 형태로 전달되는 열선은 누구라고 그랬어? 적외선이라겠지. 찜질방, 물리치료실. 자, 네 번째, 자외선에 오래 노출되면 피부가 그을리게 된다. 선탠스. 요즘 선탠 한번 해야 되는데, 그죠? 돼 있어요, 벌써? 멋있는 친구예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는 전자기파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원자핵이 붕괴할 때 발생한다. 아까 방사선 누구 배웠어? 집이 감마! 이거죠, 감마선이. 그 다음에 진동수가 가장 큰 영역이 전자기파다. 이게 감마예요. 투과력 및 에너지가 커서 암 치료용 감마. 알겠죠? 다음에 여섯 번째. 자, 여러분 선 한번 그어봐요. 연필 그으세요. 재수없게 틀리면 지워야 되니까. 오, 맨 밑에 걸 일자로 탁. 맨 위도 일자로 탁. 열. 자외선 어디 간다고 그랬어? 살균, 소독도 있고. 그렇지. 위조 집회, 감별. 적외선은 온도계. 니들 재는 게 다 온도계가 적외선 온도계야. 알았어? 마이크로파, 전자레인지 요런 것들. 됐죠? 전반사 문제 한번 볼까? 괄호 안에 알맞는 말을 쓰세요. 자료 1번.
굴절각이 90도일 때 입사각을 무슨 각이라고 불렀다고? 임계각이라고 불렀죠. 임계각. 가에서 공기의 굴절률을 1이라고 할 때 우리 여러분 굴절률 아까 기억나요? 사인 90도분의 사인 세타. 그게 사인 임계각이었죠. 굴절률은요. 뒤집어야죠. 스넬의 법칙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지금 이게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그런 형태죠. 이것이 무슨 각? 입사각. 이게 뭐? 굴절각 따졌을 때 이 스넬의 법칙은 뭐라고 정해야 돼요? 사인 굴절각분의 사인 입사각이 되잖아요. 자, 얘 매질 한 번 하고 매질 두 번 하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속력도 이거분의 이거거든. 파장도 이거분의 이거예요. 그런데 굴절률이 이거예요. 굴절률이 바뀝니다. 왜? 얘가 빠르면 굴절률이 작거든. 아까 물 봤잖아. 물 우유하고 물 그지? 여기서 차이가 난다고. 지금 이거 물어본 거야. 봐라. 이렇게 법선이 있는데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란 말이야. 이게 전반사의 조건이잖아. 그치? 1, 2라고 한다면 어디가 소야? 손가락질 하지 말고 손가락으로 표시해 보세요. 어디가 소죠? 빛이에요. 하나 더 피세요. 고마워요. 이게 소죠? 빛은 소에서 빠르니까. 그죠? 미리 좀 해놓으면 나중에 재밌는데. 나중에 해도 되거든요. 이해는 돼요. 근데 더 뒤에 어려운 문제를 못 풀겠죠? 이 쉬운 거 공부하느라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 각을 임계각이 아니에요. 이건 굴절각, 우리 입사각이죠. 이건 굴절각이 되고 얘를 놓는다면 분모가 얘가 돼요. 뒤집힌 거니까 얘가 됩니다. 얘가 되고요. 그 다음에 V2분의 V1이라고 놓을 수 있고요. 람다 2분의 람다 1이라고 놓을 수 있는데 자, 굴절률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N1분의 N2가 되거든. 근데 지금 문제는 여기가 공기인 거죠. 공기. 여기가 공기 굴절률 그럼 얘인데 얘를 1로 놓겠다는 얘기예요. 1로. 그리고 얘가 임계각이면요. 이게 몇 도인 거예요. 임계각이면 90도거든요. 이게 말 그대로. 그럼 이게 사인 몇 도가 되는 거? 90도가 되겠죠. 그럼 사인 세타 임계각은 자신의 굴절률분의 1이라는 공식이 떠요. 알았어요? 왜? 여기가 1이니까. 이해 갔어요? 지금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거든. 그래서 가에서 공기의 굴절률이 1이라고 할 때 사인 세타 1 전반사가 일어났잖아요. 사인 세타 1은 뭐분의 뭐다? N1분의 1이 됩니다. N1분의 1. 아셨어요? 3번 빛을 유리에서 물로 입사시킬 때 여러분 유리하고 물하고 누가 미래요? 보세요. 유리하고 물하고 니네 각도가 누가 더 커요? 물이 더 크지 않나요? 보니까 거기 위에 써있네. 세타 1보다 세타 2가 더 크다고. 맞지? 그러면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임계각이 물이 더 크니까 속도는 누가 빨라야 되고 물이 빠른 거야. 알았니? 그리고 물이 당연히 액체잖아. 그치? 유리는 고체성이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유리에서 물로 그럼 밀에서 소잖아. 그치? 유리에서 물 그럼 밀에서 소잖아. 임비각 세타에 대해서 사인 세타는 뭐분의 뭐가 된다? 잘 봐. 유리께 굴절률이 얼마 나왔냐 아까? 가의 굴절률 뭐 나왔어? N1이라고 잡자고 했잖아. N1분의 1 그냥. 알았냐? 그리고 나는 뭐라고 해? N2라고. 다시 위에 문제에 그린 가나는 굴절률이 N1인 유리와 굴절률이 N2인 물이 이렇게 써 있잖아. 지금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로? 유리에서 물로. 그럼 물이 분모고 유리가 분자란 말이야. 이렇게 했다고. 지금 이게 N1이고 이게 N2야. 이게 물이고
이게 누구라고? 유리란 말이야. 그러면 쭉 놓고 이런 식으로 굴절이 일어날 거니까 얘는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어. 그러면 임계각 세타에 대해서 사인 세타는 이라고 물어봤잖아. 임계각이야. 그럼 이 각을 무슨 각으로 바꿔? 이렇게 바꾸란 얘기야. 이렇게 봐. 이렇게 이런 각으로 바꾸라. 왜? 각도가 몇 도? 90도. 그럼 이 스넬의 법칙에 의해서 분모가 뭐가 되냐? 사인 90도 분의 사인 임계각이 되겠지. 이렇게 임계각. 90도가 되는 각이 임계각이잖아. 이게 스넬의 법칙인데 이건 뭐 분의 뭘 거야? 이거 분모가 1이지. 그럼 1보다 커 작아 얘. 바보도 아니야. 얘들아, 사인 세타는 몇 도가 최대라고? 걔가 1이지. 그럼 나머지 사인 세타는 모두 1보다 크겠냐 작겠냐? 이거 작은 값 나오잖아. 작아요 커요? 작아요 몇 번에 맞춘 거예요? 내가 치고래. 문제는 N1, N2 누가 더 크겠냐? 누가 빨라 속도? 그래, 빠르면 아까 물, 우유 봤지? 공기 중에서 꺾어질 때 누가 많이 꺾일 거? 유리가 많이 꺾일 거라니까? 속도가 느리니까. 그럼 유리의 속도분의 공기의 속도, 물의 속도분의 공기의 속도, 그 값이 절대 굴절률이거든. 얘가 작아요. 1보다 작으려면 이게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고. N2가 밑으로. N2분의 N1. 이게 1보다 작은 값 나온다고. 알았어? 이해 가냐? 자, 문제는 유리에서 입사를 시켰을 때라고 했거든. 이해 갔지? 그렇다면 유리에서 물 이쪽으로 얘를 세타를 시킨다 그러면 유리가 맞죠? 그죠? 맞죠? 유리가 N1이 맞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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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 세타 값은 뭐로 떨어지겠냐? 이거 가만히 있어봐. 이 값이 세타에 대해서 임계각으로 따지면 N1분의 N2가 나와야 되겠네. 요게 이렇게 나와야 되겠다. 그죠? 이게 사실은 다 이렇잖아. 봐라. 물의 속도분의 유리의 속도고 물의 파장분의 유리의 파장이라면 분모가 N1분의 N2가 돼요. 굴절률이. 그 스넬의 법칙에 맞잖아. 얘들은 다 이렇게 되는데 얘만 바뀌잖아. 그래, 이거 보고 똑같아지거든. 이거 지금 1보다 크냐 작냐 이거 다 전체가? 1보다 다 작은 값이란 말이야. 작은 값이 나오려면 이런 값이 나와야 돼. 알았어? 그래, 작은 값이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굴절률이라는 값이 뭐냐면 얘가 지금 속력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게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문제를 푸니까 어려운 거야. 봐봐. 여기서 다 분모가 여기 굴절각 쪽이 다 분모잖아. 그치? 그런데 굴절률만 반대로 바뀐다고. 그래 값이 똑같은 값이 나오니까. 여기서 마찬가지야. 그럼 여기 유리 굴절률이 들어와야 돼. 분모에는. 알았어? 그래서 이 값으로 표현하면 3번도 답을 적을 수 있어. N1분의 N2. 알겠지? 나머지는 스넬의 법칙에 의하면 자, 1로 굴절이 된 거니까 얘의 속력분의 얘 속력, 얘 파장분의 얘 파장, 이 사인 이각분의 사인 이건데 굴절률만 이거분의 이거야. 바뀐다고. 굴절률만. 왜? 아까 그랬잖아. 똑같은
값이 나오려면 얘들이 바뀌어야 같은 값이 나온다고. 알겠지? 2번 공기, 유리, 물, 굴절률 등호 또는 부등호를 통해서 비교하시오. 여기서 말하는 굴절률이 절대 굴절률이야. 누가 제일 크겠냐고. 유리가 제일 크겠죠. 그 다음에 물, 공기가 제일 작겠죠. 자, 빛이 굴절률이 작은 매질에서 굴절률이 큰 매질로 진행할 때는 전반사가 일어날 수 없다. 맞습니다. 알겠어요? 굴절률이 작다는 얘기는요, 속도가 빠르다는 뜻이라니까. 이거 되게 조심하세요. 알겠죠? 굴절률이 작다는 건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도 이 굴절률이 클 거 아니에요, N1이. 큰 값이 밑에 있고 작은 값이 위에 있어야 이게 1보다 작은 값이 나오거든요. 알았어요? 자,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클 때 전반사는 일어납니다. 맞아요. 다음, 두 매질의 굴절률의 차이가 클수록 임계각의 크기는 작아진다. 어때요? 생각을 해보세요. 굴절률 차가 크다는 건 약간만 입사각을 틀어도 90도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굴절률 차가 크다는 건. 알았어요? 맞는 말이에요. 니네 여기 빈출 선택지 여기 문제 잘 보세요. 이거 많이 나와요. 예의로. 그 다음에 빛의 속력이 빠른 매질. 얘들아, 빠르면 굴절률이 작은 거라고요. 빠르면. 그 다음에 느린 매질로 진행할 때,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소에서 밀로 진행될 때 전반사가 일어난다. 틀렸죠. 느린 데서 빠른 데로 가야죠. 다섯 번째, 빛이 공기에서 물로 진행할 때도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다. 공기에서 물로, 소에서 밀인데 안 되죠. 밀에서 소로 가야 돼요. 그래서 물 속에 있는 물고기는 자기 얼굴을 볼 수 있지만 물 밖에 있는 우리는 우리 얼굴을 비춰보기가 약간 적습니다. 흐릿하게 나오거나. 물론 전반사가 일어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근데 반사는 일어날 수 있어요. 흐릿하게 보이긴 하죠.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건 뭘 말하냐? 우리는 물고기를 볼 수 있거든요. 물고기는 우리를 못 볼 때가 나와요. 전반사가 일어나서. 알았습니까? 됐고. 자료의 4번도? 뭐 됐고. 여러분 250쪽 가보세요. 그 1번 한번 볼래요? 1번에 경로가 3개 보이죠? 여기서 90도, 굴절각이 90도 나오는 거 누구 경로인가 찾아봐요. 경로 1, 2, 3, 4 중에 굴절각이 90도 나오는 애. 어디? 경로 3인 거 알겠어요? 그래서 그때 입사각이 몇 도입니까? 세타 3죠. 그 각이 임계각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입니다. 경로 3에서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같다? 경로 3에서.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뭔지 알아요?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같다는 말은 경로 3뿐만 아니라 경로 1, 경로 2, 경로 3, 경로 4도 반사되는 애들은 입사각과 반사각은 똑같아요. 항상. 다만 경로 3을 이후로 지나가게 되면, 알겠습니까? 모든 빛이 굴절하지 않고 반사한다는 뜻이에요. 경로 4로 가면. 이해 가요? 경로 2와 3, 얘들은 일부가 반사되고 일부가 굴절되죠. 맞죠? 경로 4로 가면 모든 게 반사가 됩니다. 디귿, 경로 4에서 입사광과 반사광의 세기는 당연히 같겠죠. 경로 3은요, 반사광이 약해요. 입사광보다는. 왜요? 일부 광이 굴절해가지고. 이해 갑니까? 02번에 선생님 질문하자. 누가 제일 빠르냐, 속력? 그 중에. 누가 제일 빠른가 이렇게 찍고 있어봐. 연필로. 제일 빠른 애 손으로 찍고 있어봐. 2번에.
맞는다고요? 주먹. 주먹. 그래요. 굴절률이 작을수록 빠르다고요. 그럼 제가 질문해보죠. 공기에서 물로 전반사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민지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겠죠. 빠른 데서 느린 데로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래서 보기에 누가 답이다? 빨리 찾아봐요. 기억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러분 물이 속도가 느리잖아요. 빛의 속도가. 니은은 아니겠죠. 물이 빠른데 유리보다는. 디귿은 어때요? 이건 맞죠? 그럼 리을은요? 다이아몬드가 굴절률이 어때요? 더 크죠? 그럼 제일 느립니다. 전반사 안 일어난다고. 오케이? 답은 3번이 되겠지? 할 수 있지 얘들아? 저기 12번으로 가봐. 간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볼 수 있어. 광섬유이기 때문에 코어라고 하는 속유리가 미라고, 클레이딩이라고 불리우는 건유리가 소하다라는 건 알 거야. 그지? 이제 나를 봐봐. 나를 잘 보라고. 여기서 굴절이 2번 일어나지. 그지? 동일한 물질이 누구냐? 물질 B지. 이해가? 물질 B다. 자, 무슨 말이냐? 물질 B의 굴절각 보이냐? 그 B의 굴절각은 곧 물질 C로의 입사각이 되겠지. 왜? 엇각이니까. 맞지? 자, 그렇다면 니들이 비교했을 때 누가 여기서 속력이 제일 느리겠냐? B를 가지고 비교해봐. 각도가 상대적으로 제일 작은 애. A, B, C 중에. 각도만 보라니까? 야, 물질 A하고 물질 B 비교해봐. 누가 각도가 작어? B가 작어? A가 작지? 그럼 B하고 C는 누가 작어? B하고 C는. 니네 각도를 내가 야, 각도 표시해봐. 내가 무슨 각도 말하겠냐? 표시해봐, 거기다가. A, B만 각도 표시해봐. 비교할 각도. 각도. 입사각이 뭐야? 표시해봐. 법선과 이루는 각. 그지? 굴절각은. 그 다음에 BC에서 입사각은. 그러니까 입사각과 볼펜으로 하지 말고 샤프 없어? 부끄럽게 샤프를 꺼내놔야지. 결국 니네들 보면 AB나 BC는 B에 의한 입사각과 굴절각이 동일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있다고 ABC를. 각도 누가 제일 작아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걔가 제일 느리지 뭐야. 이렇게 보는 거라고. 누가 제일 빨라? 그렇지. 어디에서 어디로 입사할 때 전반사 일어날 것 같아? 느린 데서 빠른 데로. 그 다음에 B에서 C. 그렇지. 그러면 전반사 일어난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기억. 세타는 인계각보다 크다. 이거 광통신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맞지? 인계각보다 커야 전반사 일어나지. 니은 물질의 굴절률 크기는 속도가 느릴수록 크다고 했지. 그럼 누가 제일 클 거야? A. 그 다음엔 B, C. 맞았지? 클레이딩을 B로 만들었을 때, 응? 소한 거야, 소한 거. 코어는 뭘로 만들어야 돼? A로 만들어야 되겠지? 그래,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잖아. 맞지? 문제 풀 수 있지, 이런 것도. 약간만 헤매도 되겠지. 페이지 254쪽. 여기는 책을 갖고 공부하면
굉장히 복잡해지고 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선생님 말만 잘 들어봐. 그러면 여기 있는 공식들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이해가 갈 거니까 5분만 설명하고 끝낼 거니까 잘 봐봐. 자, 우리는 지금부터 뭐 하겠다는 얘기야? 이걸 하겠다는 얘기야. 파동성 세 번째야. 첫 번째가 반사, 두 번째가 굴절, 세 번째가 간섭. 입자에는, 입자성을 갖는 그런 성질에는 간섭이라는 게 없어. 간섭을 볼 때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뭘 봐야 되느냐? 무조건 반파장을 봐야 돼. 잘 들어봐. 우리는 이 두 개를 볼 거거든. 이 두 개를 볼 거라고. 그리고 우리가 간섭을 하는 걸 보면 진폭을 봐야 되는 거야. 진폭. 알았니? 진폭이 0이 됐을 때가 무슨 간섭이고? 상쇄고. 진폭이 기존 진폭보다 커지면 보강이 되겠지. 다시 말해서 중첩의 원리. 보세요. 우리가 보여주는 거. 자, 이렇게 하나의 파동이 오고요. 이쪽에서 이렇게 하나의 파동이 옵니다. 얘가 진폭이 얼마인가 봤더니 3cm. 얘 진폭이 얼마인가 봤더니 5cm. 자, 보강하면 얘 몇 cm겠어요? 8cm가 되고 상쇄하면 이렇게 되는 건 알겠어? 그럼 보강이 되려면 위상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되고 이걸 위상이라고, 위치 상태. 그죠? 얘를 플러스로 잡아. 위쪽을 플러스로 잡으면 상쇄가 될 때는 얘들은 서로 위상이 다른 놈이 만난다는 얘기지. 자, 봐. 우리 플러스를 왼발이라고 했니? 오른발이라고 했니? 군대 가면 고문관 소리 좀 듣겠구만. 앞으로 이 같으면 왼발부터 나간다 그랬잖아. 왼발이 플러스로 잡자고 했잖아 우리가. 이거 그때 이게 왼발, 그럼 이건 무슨 발? 그러니까 왼발과 왼발이 만나거나 오른발과 오른발이 만나면 보강이라고. 위상이 같다는 건 그 뜻이야. 근데 왼발과 오른발이 만나거나 오른발과 왼발이 만나면 뭐가 되는 거지? 상쇄가 되는 것이지. 이해 갔어? 그런 얘기를 지금 쌤이 하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니?